자, 우리 1강에는 여러분들과 건설 산업과 공사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생각하고 왜 이 강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목차로는 왜 공사비인가? 공사비가 뭐길래 공사비가 왜 중요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30강을 제가 끌고 갈 건데 자, 교육 방법과 목표는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할 거냐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건설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건설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도 실제 우리가 이제 수량 산출과 공사비 건설 산업에 침투해 있는 우리가 4차 산업의 혁명들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강의하면서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3D 프린터라든지 그 다음에 BIM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했던 AI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공사비인가? 왜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됐고 그 다음에 왜 여러분들하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1992년도에 쌍용건설 건축견적부에 입사를 했을 때 그때는 IMF 이전입니다. 우리가 1997년도에 IMF가 왔으니까 자, IMF 이전에는 우리가 건설사 직원들이 자체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견적부에서 항상 입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A0나 A1에 청사진 뜬 큰 도면을 놓고 그 다음에 A3 산출 양식을 가지고 밤새 물량을 뽑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제가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설업의 어떤 IMF가 핵폭탄을 맞은 거하고 거의 같죠. 그래서 IMF 인원에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쌍용건설 건축견적부가 굉장히 실력이 있고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한 35명 정도가 같이 이제 직원들이 물량을 뽑고 그다음 입찰의 내역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IMF를 지나면서 인원이 거의 한 3분의 1로 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물량을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다 외주를 주는 경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량 산출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수량 산출에 대한 부분은 외주를 주고 그 다음에 건설사 인원들이 그 내역에 그 공례역서 받은 거를 업체한테 뿌려서 금액을 받아서 이 프라이싱, 금액 작업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량 산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실질적으로 견적부에 있는 직원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장이나 건설회사를 다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수량 산출 방법도 모르고 심지어 남들이 외주업체가 해온 것에 대한 검토도 여러분들이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량 산출과 내역 작성과 그 다음에 아이템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저 강사로서는 무한한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름발이 기술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수량 산출과 내역서 작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건설 현장이라고 그래요. 건설회사. 우리가 건설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자, 건설회사는 실제 우리가 아는 대로 책상하고 전화기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죠. 모든 일들 다 외주를 주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실제 우리가 기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진행, 현장의 흐름은 결국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공사비로 직결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죠. 강사가 왜 1교시부터 왜 돈 얘기야?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공사 원가라든지 돈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크게 여러분들이 미스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나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손해를 봤다 아니면 예를 들어 서로 굉장히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결국은 공사비를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건설에서 말하는 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공사비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고 얘기하는 직접 공사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역서상의 재노경비지만 제가 강사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제일 큰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공사는 수량과 단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이 강의를 접근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즉 건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이 내역서에 있는 아니면 발주처와 계약된 수량이 어떻게 산출됐고
그 다음에 단가가 있을 겁니다. 재료비 얼마, 농업비 얼마, 경비 얼마, 합계 얼마에 대한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핵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수량도 산출할 줄 모르고 단가에 대한 개념도 없다 그러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기 바라겠습니다.